그러면 혹시 현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안 질의. 의사일정은 다 됐고요. 현안 질의하실 분 손 들어주시라고요. 자, 박은정 의원님 먼저 5분간 해주시기 바라고요. 5+1번으로 하겠습니다. 네, 법원행정처장님, 지난 금요일 날 그 법사위 서면으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답변이 왔습니다. 화면 좀 올려주세요. 대법원에서 제가 그 대법관들께서 이 사건 기록, 그 문제된 사건 기록을 검토하셨는지 그 로그 기록을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법원의 합의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원조직법 65조를 근거로 두셨는데, 제가 요청드린 것은 심판의 합의 과정을 공개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대법관들께서 이 사건 기록을 읽으셨는지 검토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셨다고 하셔서, 그렇다면 전산으로 이 자료가 관리되고 있으니 그것을 읽었다면 로그 기록이 있을 것이고, 그런 전산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그 자료가 없다는 것인가요? 전산 자료가? 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여러 이제 전산이든 이제 기록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제 법관들이 대법관을 포함해서 심정을 형성해가는 과정의 일부이고, 그것은 결국 합의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합의 과정은 비공개한다는 그 이제 법원칙에 비추어서 이제 저로서는 알 수도 없고 또 이제 공개할 수도 없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그때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이제 그 행처에서 이제 그 대법관님들 이제 그 전자 기록 이제 보심 이런 이제 그 쪽지를 줘서 제가 그때 답변을 그렇게 추가로 한 것 같습니다. 법원이 이제 원래 올해 6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이제 형사전자소송법이 10월 달로 연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제 모든 법관들이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공식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록은 종이 기록이고, 다만 편의적, 임의적 보충적으로 이제 전자 사본화된 기록은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본질은 동일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정자처장이, 그러면은 지난번 답변은 잘못 답변하신 거네요. 저는 이제 모두 스캔해서 전산으로 보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잘못 답변하신 것입니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잘못 답변하신 거 아닙니까? 로그 기록이나 전산 자료 스캔해서 보신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이제 종이 기록은 당연히 다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스캔해서 보충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그와 같은 그러니까 그렇게 보신 로그 기록을 달라는 말씀이고요. 그 전산 자료가 삭제되지 않았다면 전산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지금 그 로그 기록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이 100만 명이 지금 서명해서 대법원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질문 이후에 대법원은 이 국민들의 요구의 엄중함을 인식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행정처장님, 이 기록을 48시간 만에, 이틀 만에 대법관들이 종이 기록이든 전자문서든 다 읽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그때부터 이제 이것이 이제 9일이 아니라 이제 그 3월 27일 날 상고장 접수되고 대법원에 기록이 접수되었을 때 그때부터 아마도 이제. 그러면 이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된 이전에도 그 주심이 아닌 대법관들이 이 사건 기록을 보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설명을 나중에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현재 법원조직법상으로는 모든 사건이 접수될 때는 1차적으로 이제 전압 사건으로 접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심이 이제 정해지고 하면은 그 중에서 이제 많은 사건들, 아마도 대부분의 사건들은 이제 소부로 넘겨서 소부해서 처리할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전압 사건으로서의 어떤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전원 합의체 회부도 안 됐는데 전압 사건으로 모든 대법관이 기록을 보셨다고요? 회부가 필요 없이 들어올 때부터 전압 사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법원조직법에 이제 위원님 그 보시면은, 그리고 대법원의 심리 절차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은 모든 대법관들이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 사건은 이제 전압으로 이제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수된 순간부터 우리 법적 또 그러니까 그 기록을 달라고요. 보셨다는 그 기록을 로그 기록이든 뭐든 기록을 제대로 모두 검토하셨다는 답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차장님께서. 저는 그러면 12명의 대법관이 개별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기록을 제대로 읽었는지를 답변을 주십시오. 지금 100만 명이 서명해서 답변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산 자료를 삭제한 것이 아니라면 그 전산 자료를 내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대법관들이 이 기록을 읽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산으로 기록을 보거나 종이로 보거나 모든 것이 이제 기록 검토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관들이 일상적으로 이제 기록을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는 이 부분에 이제 그리고 합의하는 이 부분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합의 과정의 일환으로서 저희들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법정에서 그러면 피고인 혹은 이제 원고나 피고를 볼 때 그분의 어떤 말씀이라든지 또 표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보고서 우리가 이제 판결을 종합적인 어떤 이제 판결을 하지만 그 개별적인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밝히라라고 하는 것은 그 법관에게 그 재판의 자율성,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심정형성 그리고 이제 합의 과정의 일환이라서 저희들로서는 이제 현재 법령상 그리고 사법부 독립 또 개별 법관의 어떤 자율적 독립적인 재판의 어떤 보장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이제 곤란하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고요. 네. 박은정 의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확인할 게 좀 있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해야 되죠? 한 거예요. 국민들은.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자료 요구하는 것도 법원행정처장이 말씀하신 그 천금 같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대다수 국민과 저희 국회의원들은, 법사위원들은 그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의 어떤 입김, 영향력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10명이, 2명이 그렇게 독립운동하듯이 저항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무지막지하게 그걸 의지를 꺾고 판결하지 않았느냐. 다시 말해서 대선 개입을 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를 후보직 박탈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례적으로 매우 빠르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법까지 이렇게 진행된 거 아니냐. 그래서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비양심적으로 독립적이지 않게 재판한 것은 아닌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재판에 필요한 수사자료, 공판자료는 다 살펴봤는지 6만 8천 쪽에 해당하는 24박스에 해당되는 그 상자를 다 열고 재판자료를 읽어봤는지 1분에 한 장씩 읽으면 41일이 걸리고 한 장에 2분씩 읽으면 2분이 걸리면 83일이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잠 안 자고 24시간 내내 과연 그걸 했는지 국민들이 지금 로그인 기록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법원의 내규대로 했는지 오히려 그것이 궁금할 뿐입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초인이 와도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재판 기록을 다 읽었다는 것은. 그런데 이거는 시험 문제, 시험지를 보지 않고 답안지를 쓴 것과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후보직을 박탈시키고 한덕수 내지 김문수 당선시키고 윤석열을 복귀시키려고 한
사법부의 거대한 음모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얘기합니다. 떳떳하다면 당당히 수사받고 재판받아라. 판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떳떳하다면 자료 다 제출하고 결백을 입증하십시오. 판사들은 헌법 위에 있습니까? 주권자인 국민 위에 있습니까? 언제부터 판사들이 그랬습니까? 문영배 재판관의 말대로 법관들은 민주화를 위해서 지금의 헌법 제정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70년대 80년대 검사들이 건네준 쪽지 공소장대로 판결문 쓰고 독재자들이 원하는 판결 다 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혁당 사법살인한 거 아닙니까? 자료 제출하세요.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한 말씀 안 듣겠습니다. 김영민 의원 질의하세요. 네, 남양주병 김영민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자 기록 전자문서화에서 봤다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혹시 공판 기록 말고 증거 기록도 전자문서화 다 했습니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네. 예. 그때 제가 이제 대법관들 이제 재판연구관들과 유기적 일체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고 아시다시피 이제 대법관과 또 재판연구관을 둔 모든 이제 서양의 이제 국가들은 이제 법률시민 상고심의 특성상 대법관이 모든 기록을 다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대법관은 이제 1심과 2심 판결, 상고유서, 답변서 거기서 나타난 이제 적부한 이제 상고심의 쟁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관계되는 그런 기록을 보고 그와 동시에 병행해서 전속 혹은 공동조 연구관들이 모든 기록을 보면서 관련 있는 보고를 합니다. 처장님, 제 질문은 그게 아니라 증거 기록도 스캔했냐는 게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올해 2025년 10월부터 이제 형사 전자소송은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수사가 개시된 사건에 대해서 정식으로 형사 전자 기록화가 됩니다. 다만 그 전에는 이제 그렇죠. 기록부는 편의상 네. 예,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대법원에서는 올해 이제 그 6월부터 그렇게 이제 그 전자사보나 즉 복사 네. 스캐닝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번 사건을 포함해서 기존에 이제 상고심에 접수된 사건은 네. 그 공판 기록은 이제 스캔이 되지는 않는 상태고 다만 수사 단계에서나 또 1심, 2심 단계에서 이제 스캔한 그런 기록은 저희들이 이제 아마 기록 전자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통일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증거 기록은 스캔을 대법원에서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네요.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그게 스캔화 되어 있는지 전자문서화 되어 있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종이 기록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종이 기록을 복사한 적은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1심과 2심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말씀드리면 자, 1심이나 2심에서 잠깐만요. 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그 부분은 확인해서 조금 이따 다시 말씀 주시고 명확하게 예, 여기서 지금 팩트 틀리시면 안 됩니다. 다음번 청문회 때 이게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다르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확인하시고 답을 주세요. 예.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들으시면 큰 충격일 것 같습니다. 대법관들은 기록을 다 안 보고 일부만 보고 재판한다? 이 말을 일반 국민들한테 받아들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일부 자, 내가 지금 대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많은 사건이 연간 10만 건 이상 있죠? 4만 건 이상. 4만 건 이상. 접수되는 사건이. 예. 그 많은 사건에 지금 재판이 걸려있는 원피고 하면 8만이 될 수도 있고 공동피고인 하면 10만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법관들이 내 사건 기록을 안 본다. 이거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런데 대법원이 하는 판결을 믿어라. 게다가 대한민국 최고법원이고 모든 재판부를 모든 법원을 기속하는 판결을 하니까 기록은 안 봤지만 내가 한 판결은 믿어라. 내가 한 판결은 따라라. 지금 이거를 얘기하시는 건데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물론 대법관 수가 지금 부족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사건은 많고 대법관 수 늘리면 됩니다. 법원이 왜 반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법관 수 늘려가면서 필요하면 전문 법원으로 나누고 해서 이번에 사법개혁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재판을 받는 국민들은 판사가
내 사건 기록은 꼼꼼히 보고 판결한다. 라는 신뢰는 이제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록을 제대로 안 본다는 얘기는 내가 주장한 것도 안 봐도 된다는 겁니다. 기록을 지금 대법관들이 어떤 건 보고 어떤 건 안 보고 쟁점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법원의 입장인 것이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그 기록이 경우에 따라서는 판사가 안 봐도 되는 기록을 분류돼 버리면 내 주장이 아예 읽히지도 않는 주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기록을 다 안 봐도 된다고 하고 그리고 그 기록은 대법관이 직접 봐야죠. 재판 연구관이 본 기록을 가지고 거기서 요약한 걸 가지고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그것은 재판 연구관의 어떤 견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상고위원은 자, 그건 조금 이따 더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월 1일 날 4시에 사퇴를 해요. 3시에 이재명 대표 선고하고 4시에 사퇴하는데 그 전날부터 사퇴 엠바고를 걸어놨습니다. 이거 알고 지금 사퇴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법원의 판결을 미리 알고 1분 더. 법원의 판결을 한덕수가 미리 알고서 전날 사퇴하기로 하고 엠바고 걸어놓고 다음날 3시 판결 이후인 4시에 사퇴 기자회견 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금시초문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전 매우 이상합니다. 수상합니다. 한덕수가 왜 굳이 국무총리직을 버리고 나와서 출마했을까 너무 이상한데 나와서 지금 하는 얘기도 개헌하겠답니다. 지금도 개헌만 하고 임기 끝내겠다 이런 얘기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공교롭게도 3시에 전원합의체 판결하고 4시에 사퇴 기자회견 했는데 보니까 그 전날부터 엠바고를 걸어놨어요. 내일 4시에 내가 기자회견 하겠다. 사퇴 기자회견 한다. 그러면 그 전날이면 이미 대법원 전합체 결론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나와서 이재명 후보를 대법원에서 알아서 낙마시켜주면 한덕수가 자연스럽게 국힘이랑 단일화해서 후보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계산으로 나오지 않았냐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금시초문입니다.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처장님. 예. 판사는 진보 성향이다, 보수 성향이다를 떠나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해야 되죠. 진보 판사 따로 없고 보수 판사 따로 없고 그렇습니다. 판사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진보 판사입니까? 원칙주의자 판사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대요? 왜 이렇게 무리수를 쓰면서 사법부의 불신을 자초하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그런 평소에는 용기가 없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용기를 냈답니까? 왜 그런 일을 저질렀답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각에서 이런저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희대 대법관하고도 잘하는 사이고 윤석열하고도 잘하는 사이고 한덕수하고도 잘하는 사이고 그래서 내통한 거 아니냐.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후보직을 박탈하려고 이렇게 신속하게 파기환송하고 그리고 대법원은 법률심만 하기로 돼 있는데 사실심까지 하는 무리를 써가면서 그래서 그 내통한 결과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이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이런 의심을 받는 것조차 사법부로서는 엄청난 신뢰 타격 아닙니까? 우리 법관들 스스로 많이 마음가짐하면서 자세를 고추 세우면서 오얏나무 가지 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매지 말자. 보통 이런 거 다짐하지 않습니까? 오이밭에서는 신발끈 묶지 말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그렇게 여러 번 맵니까? 신속하게? 스스로 자초한 거 아닙니까? 자업자득 아닙니까? 아니 지금까지 대법원장을 상대로 청문회를 한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업자득 아닙니까 이거? 자초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법사위에서 불법적으로 무리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근거가 없습니까? 저희는?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들으세요. 그 법대에 앉아가지고 높은 데 앉아가지고 국민들 피고인 상대하듯이 이렇게
명령하려고 하지 마세요. 판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때예요. 뭘 잘한 게 있다고 사과 한마디 지금 못 하시면서. 이거 범난 아니야, 범난. 사법 내란, 사법 쿠데타. 국민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대선판에 사법부가 끼어듭니까? 결국은 6월 18일로 연기할 거면서.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법원 스스로도 지금 갈팡질팡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으세요. 경청하세요. 그 다음 질문하실 분 소영기 의원님.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예. 지난번에 출석하셔서 6만 페이지를 다 복사해다 줬습니까? 라고 묻고 그걸 대법관들은 다 봤습니까? 라고 물으니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때? 제가 그때 경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저는 이제 이 재판 기록이나 또 전자 기록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심정 형성 그리고 합의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 수도 없고 공개도 안 된다는 취지. 그러면서 모든 이제 이 사건은 어쨌든 대법원에서는 상고유예에 대해서 법률심이기 때문에 그 대법관이 이제 전체 연구관들과 유기적으로 서로 이제 기록을 검토하고 이렇게 이제 판단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이제 행정 관계자가 대법관들께서 모두 전자 기록을 모두 보심 이렇게 해서 쪽지를 하나 주길래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종이 기록을 갖다가 이제 대법관들과 연구관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상고유효서 혹은 상고유효서 아닌 부분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전자 기록도 그러면 이제 다 보셨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마치고 나서 확인한 결과 그거는 이제 그때 이제 이 기간이 뭐 거의 9일이든 34일이든 길지는 않으니까 그때 우선 그때 말씀은 기니까 이제 제가 또 이야기할게요. 예. 그때 말씀은 형사 기록을 전자로 스캔해서 대법관들이 모두 보셨다고 확인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취지로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어요. 취지든 뭐든 그렇죠?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안의 무게에 비춰 더 엄중하게 검토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날 말씀하신 걸 제가 이거 지금 바로 다시 받아 적은 거거든요. 착오가 있었죠?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착오가 있었고, 그리고 그러면 이거 만약에 선거 과정에서 그렇게 답변했다면 허위사실 유포네요. 맞아, 경위를 마저 말씀드릴까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관해서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허위사실 유포라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 뒤에서 누가 그런 쪽지 줬어요? 그거 임기응 변호사라고 보낸 거예요? 다 허위사실 유포예요. 똑같이 얘기하면. 말하면서 형사기록 전자 스캔으로 대법관들은 모두 보셨다고 확인되고 있다 라며 사안의 무게에 비춰 더 엄중하게 검토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이거 다 허위사실이에요.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질의를 했더니 답변이 왔어요. 서영교 의원실에서 질의했더니 우리 박은정 의원에게 온 것과 똑같은 답변이 왔어요. 뭐라고 쓰긴 썼지만 이 답변의 내용은 뭐예요? 우리 6만 페이지 안 봤어요. 이런 답변이에요. 우리가 본 것은 검사가 보내준 상고 이유서와 그리고 2심에서 낸 판결문을 가지고 봤어요.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선 여기 제가 말하고 나면서 답변하세요. 예. 이 답변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백한 거예요. 우리 6만 페이지 다 안 봤어요. 그리고 뭘 잘 모르네요? 대법관들은 그렇게 기록 다 안 봐요. 이게 대법관이 할 얘기입니까? 그래서 법원행정처장님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사안의 무게에 따라서 더 엄중하게 봤을 겁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다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안의 무게에 따라서 더 엄중하게 봐야 합니다. 이 법원행정처장님 말씀이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행정처장께서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 알았는데 이 사람들은 마치 다 본 것처럼 해놓고 나중에 그럼 로그인 기록 내. 당신들 어떻게 봤는지 확인해줘. 라고 하니까 이제 와서 사실 안 봤거든? 너희가 잘 몰라. 이렇게 헛소리를 하니까 국민들이 대법관들 다 못 믿을 사람들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만은 조금 예, 말씀. 제가 이제 하고 나서 말씀하세요. 국민들은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요. 그리고 그날 말씀하셨어요. 9일 만에 이렇게 전원합의체로 넘어가서 9일 만에 판결 낸 사례를 본 적 있느냐? 이렇게 많은 엄중한 것을 라고 물었더니 제가 법관하면서는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개인적 경험은 그렇습니다. 예, 초유의 사태예요. 초유의 사태. 이 초유의 사태를 해놓고 나중에 이 기록도 그리고 판결 낸 내용이 이 법원 뭡니까 대법원장이 덜덜덜덜 떨면서 읽었어요. 과연 다른 대법관들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판결을 냈으니 이들은 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내용 보겠습니다. 지금 1분만 더. 네. 선거가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선거가 시작하는데 6월 13일, 15일, 아니 5월 13일, 5월 15일, 그리고 5월 20일, 5월 27일, 6월 3일. 6월 3일은 투표하는 날이에요. 거기에 이재명 선고가 있는 날이에요.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선거 결정되기 전에 이제 이루어진 선거 결정되기 전이더라도 예. 이거에 대해서 전부 다 문제 제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대법원에서 행정처장께서 나서서 이런 거 지금 선고 기일 변경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관여할 수 없다니요. 선거 기일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해야죠. 그러려면 뭐하러 법원행정처가 있습니까? 오늘 이루어졌던 것처럼 개별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개별재판부는 변경을 대법원장의 지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기일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화들짝 놀랬겠죠.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고 국민의 민심이 확실하게 떨어져 나가는 걸 보면서 대법원에서 확실히 놀랬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에서도 확실히 놀랬겠죠. 그렇지는 자, 않습니다. 선거 개입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5월 15일 잡은 거 선거 네, 개입 아니에요? 정리해 주시죠. 제가 확실히 이야기할 텐데요. 선거 개입이에요. 그리고 직권 남용이고요. 직무유기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 중립의 위반이에요. 그게 위반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걸 대법원장이 주도했어요. 그러면 안 되죠. 판사님들의 말씀처럼 사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셔야지 법원행정처장의 위치에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마저도 해보세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말씀. 발언 시간 종료 후에 발언권 여부는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네, 하세요. 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 취지는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대법관들은 이제 외국의 모든 이제 그 대법원과 대법관과 그리고 재판연구원을 둔 법제에서는 누구든지 상고 이후에 한정해서 법률적인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구조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서도 기본적으로는 그 상고 이유서에 나와 있는 그 법률적인 쟁점, 즉 이 사실에 있어서는 이제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른바 분절적 평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종합적 기준에 따라서 평가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국한해서 이제 그 심리가 그리고 판단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대법관은 이제 기록을 볼 거고, 그렇지만 그와 무관한 그 기록 전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많은 이제 전속 또 공동조 연구원이 이제 유기적으로 이제 대법관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기록을 검토하고 이런저런 수시로 또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제 힘들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대부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설령 대법관을 얼마나 늘리든 그 상관없이 저희들은 이제 서영기 의원님, 질의가 끝났거든요. 예, 지금 그렇게, 본인이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은 그렇게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선거관여라고 하시는 부분은 이런 말씀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만은 이제 판사는 이제 판결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결을 피하는 순간 그 판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건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그러면 선거운동 기간 중에 판결을 할 건지 아니면 직전에 판결을 할 건지 생각해 보면은 뭐 저는 이제 이제 대법관님들의 심중을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절대로 관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이전에 한참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도 추측일 뿐이기 때문에 전혀 뭐 어떤 근거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정리해 주시고요. 예. 법원행정처장님. 예. 지금 법원행정처장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을 하는 판사들에게 어떠한 말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죠? 개입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대법원 사태에 대해서 방금 코트넷 법원 게시판에 올라온 현직 판사의 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판사가 방금 전에 올린 겁니다. 정녕 그 피고인 가로 열고 이재명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은 한 터럭의 거짓도 없이 오로지 사실과 진실만을 말한 것이냐? 시민들은 일상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내란 종식을 외쳐야 하느냐? 내란 사태를 끝내고 소소한 일상으로 돌아가고픈 국민의 바람은 짓밟혀도 되느냐?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내팽개쳤다. 이게 지금 현직 판사가 방금 코트넷에 법원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그럼 이런 판사들은 법원행정처장의 지금 그 자세, 태도와 달리 지금 대법관들의 대법 파기환송을 규탄하고 있는데 이런 판사들은 이런 말 하면 안 됩니까? 저는 모든 판사님의 재판에 있어서 법과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을 이제 항상 지지하고 또 강력히 보호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주신 그 말씀은 제가 돌아가서 이제 전체를 한번 보고 이 현직 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희대 판결 이 부분을 엄중하게 꾸짖고 있고 이 글 내용은 이재명 후보직 박탈을 위해서 대법원이 사법 구태타를 일으키지 않았느냐? 윤석열의 이 비상계엄 내란보다 이재명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더 엄중한 거, 더 중요하고 더 심각한 거냐? 라고 묻고 있고요. 대법관들이 모여서 대법원 얼마 전에 그 파기환송 이거 이대로 이렇게 해도 되냐? 대법관들이 이거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엄중하게 현직 판사가 꼬집고 있는 거예요. 법원행정처장께서 늘상 말씀하세요.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한다. 그 대법관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치적 악의를 품고 대선에 개입해서 아니 이재명 후보의 후보직을 박탈해서 다른 대선 후보의 당선을 도우려고 한 짓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법관들은 정저지화입니까? 법관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판결하면 모든 국민들은 그대로 다 아무 말 안 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라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나요? 세상 물정 모르고 판사들이 자기들만의 골방 민심, 우물 안에 갇힌 그런 편견을 갖고 했는데 그런 것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이성일 의원님 질의하세요. 윤주시열 국회의원 이성일입니다. 처장님, 예. 지난 어린이날에 윤석열이 회산책을 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개를 끌고 산책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어요.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언론 보도를 좀 보셔야 됩니다. 윤석열이 보리밥집에 가서 먹고 밥도 먹기도 하고 어린이날에는 개를 끌고 산책하는 모습이 보도가 됐어요. 자,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이 뭡니까? 사형 무기 맞잖아요. 예. 이거는 강도살인이라든가 강간살인범에 해당하는 이런 중학범들이 저지를 때 그런 법정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이 한가롭게 그 한강을 거닐었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모든 피고인들 무죄 추정 원칙이 있기 때문에 확정되기까지는 일단 저희들은 법적으로는 그렇게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런 강도살인, 강간살인 저지른 중학범이 거리를 막 돌아다녀도 괜찮습니까? 보통의 경우는 구속. 국민들은 불안하게 하겠죠. 특히 어린이날에. 예? 이게 다 윤석열 법원에서 구속 취소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처장님께 여쭈었지 않습니까? 지기현 재판부 휴가냐 확인해서 말씀하신다고 했죠. 휴가 갔습니까? 추가라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4월 25일 끝나고 5월 12일 날 2주간 쉬었는데 예. 왜 쉬었는지 말씀해 주셔야 하잖아요. 왜 쉬었습니까? 미처 아직 확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박근혜 재판은 한 달에 16번, 일주일에 4번씩 재판하는데 지기현 재판은 한 달에 2번, 3번 이렇게 한가롭게 재판을 해가지고 언제 끝나냐고요. 지금 증인이 몇 명입니까? 500명 넘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거? 재판부에서 저기 처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 재판부 믿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재판부 믿었다가 5월 1일 날 그렇게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거예요. 저희들은 법조인으로서 30년간 이런 판결을 본 적이 없어요. 예? 아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내란을 막아낸 이재명은 빛의 속도로 악착같이 유죄를 만들려고 하고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은 느긋하게 한강공원 계산책하게 만들고 이게 법원이 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법원을 못 믿는 겁니다. 예? 정말 더 황당한 것은 5월 1일 날 오후 3시 반에 선고했죠. 예. 그런데 다음날 오후 6시가 되기 전에 사건 기록 배당, 송부, 실부 배당, 공판기일 지정까지 싹 끝났어요. 이렇게 지정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저도 그 구체적인 모르지만 아마도 그 장기간 연휴가 그 다음에 되어 있으니까 아마 좀 서두른. 아니 당일날 이렇게 사건 기록 접수, 배당, 선고일, 재판기일 지정까지 다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일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내란을 막아낸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짜 빛의 속도로 하고 윤석열은 뜨뜻하게 하는지 저 사건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아요. 수도 없이 말씀드리는 척은 하는데도 윤석열은 그렇게 계산책 하는 걸 보고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법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원 커튼에서 여러분이 지금 글을 올리고 있죠. 보셨습니까? 방금 글은 못 봤지만 그 전에 것은 봤습니다. 안 보시다니까 제가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이번 한 건으로 스스로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자충수를 뜬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 일반인들은 더 이상 법원의 재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30여 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 마지막에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다 현직 법관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정말 더군다나 이분들은 조희대 대법관 물러나라고 사퇴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보고 저희들 사퇴 요구했어요. 이런 건의가 오면 처장님은 법원 대법원장에게 건의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것이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이든 일반 법관이든 그 판결에 대해서는 오로지 판결로서만 또 법리로서만 평가하고 비판하고 비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취지에서의 어떤 신변의 정의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들이 오죽하면 이렇게 나섰겠습니까? 오죽하면 사법부의 수장이란 분이 이러니까 나선 겁니다. 판사들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이렇게 놔두고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법정 선고도 재판기를 잡고 그것도 5번에 잡고 이런 걸 참을 수가 없어서 대법원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겁니다. 이러면 신뢰가 무너진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이제 판사가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우리가 숙명을 지니고 있는 이상 시기를 어떻게 하는 것은 이제 이 사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오히려 그걸 갖다 뒤로 했으면 더 이제 오해의 소지가 더 컸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마음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 판결 그리고 이 대법원 전합 판결 자체에서 이미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에서 통일하게 또 다수의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듯이 이 판결 자체가 모든 이제 그 주장, 논거 그리고 이제 견해를 다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판사들은 이렇게 그 판결 자체로서 평가를 받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일단